역시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조그맣게 그려보겠습니다. 골뱅이 30,30 카피, 다시 카피, 다시 한번 또 카피, 어레이 4개.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치수를 하기 위해선 어노테이트 탭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했었고요. 자, 라이너로 제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디바이드 명령어로 분해 먼저 할까요? 디바이드 명령어로 6등분을 했습니다. 자, P 스타일로 모양을 좀 바꿔봤고요. 자, 노드 명령어로 선을 좀 끄집어 봤습니다. 자, 카피, 자, 제가 이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가운데에서 치수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텍스트까지 했을 겁니다. 오늘은 피트로 넘어갈 겁니다. 자, 피트. 자, 여기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피트는 맞추다란 뜻입니다. 우리가 옷가게 가면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옷을 입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피팅룸입니다. 맞추다란 뜻이에요. 자, 여기를 제가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쭉 써 있는데 이게 그렇게 문장은 장황한데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장입니다. 뭐 우리 익히 알듯이 if는 만약이란 뜻이잖아요. 만약에 there isn't는 뭐뭐 하지 않다죠. enough는 충분하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여기 뭐 room이 있고 그다음 plac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장소를 뜻해요. 장소가 충분하지 않대요. 만약에 거기 장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장소냐? 보스 양쪽, 문자와 텍스트 앤 에로, 문자와 화살표가 인사이드 익스텐션 라인, 즉 보조선 안쪽으로 둘 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치수선을 그리게 되면 치수 보조선 안쪽에 문자와 화살표를 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늘 넉넉한 건 아니잖아요. 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드가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 보조선 안쪽에 화살표와 문자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 move outside extension line. 다시 말하면 문자를 바깥쪽으로 뺄까요? 화살표를 바깥쪽으로 뺄까요? 어떤 걸 먼저 바깥으로 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공간이 부족해서, 치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에 공간이 부족해서 화살표와 문자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문자든 화살표든 누구를 먼저 뺄까요? 라고 캐드가 물어보는 겁니다. either text or arrow.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어느 하나란 뜻이고, 텍스트나 화살표나 어느 하나를 먼저 빼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드가 이거는 문자가 빠지는 게 좋은데, 이건 화살표가 빠지는 게 좋은데 라고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캐드가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게 either text와 arrow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다는 거죠. 아, 무슨 소리. 화살표를 먼저 빼주세요. 화살표 먼저 빠지고 문자 나중에 빠지고. 자, 이렇게 놓으면요.
문자가 먼저 빠지고 화살표 나중 빠지고. 네. 보스 텍스트 앤 에로. 에이, 그냥 둘 다 빼세요. 공간이 부족한데 그냥 둘 다 빼세요. 아닙니다. always keep. 항상 유지시켜 주세요. 문자를. 화살표는 빼도 좋아요. 화살표는 빼도 좋은데 문자만큼은 절대로 빼면 안 돼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KS는 어느 게 우선일까요? KS는 화살표를 먼저 뺍니다. 제일 KS에 가까운 건 바로 이거예요. 5번째입니다. 제일 KS에 가까운 건 문자는 항상 보조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KS고, 그러다 보니까 이 5번째와 2번째가 KS에 잘 맞는 항목입니다. 화살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너무 좁으면 화살표는 감춥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 이건 무슨 옵션이냐면 서프레스라는 단어를 우린 공부했었어요. 억제하다라는 뜻이죠. 화살표를 억제하는 겁니다. 언제 억제해요? inside extension line, 즉 보조선 안쪽에 들어가지 못할 때. 화살표를 밖으로 빼는 게 아니고 억제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화살표 먼저 빼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억제시키세요 이런 뜻입니다. 문자는 그냥 냅두고 화살표는 억제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자, 요 5개 항목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문자가 디폴트 포지션에 있지 않을 때 바깥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혹은 여기에요.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beside, 좌우,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자, 얘는요. over dimension line. 치수선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치수선이 여기 있어요. 원래 위치가 여기에요. 그럼 이만큼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with leader, 지시선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얘 쓰시면 안 돼요. without leader, 지시선 없이란 뜻입니다. 그럼 문자들이 막 둥둥둥 떠다닐 건데 이 문자가 어느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얘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항목이나 두 번째 항목을 쓰시면 됩니다.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빼면 어떤가요? 지시선과 함께 문자가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시선과 함께 문자가 빠져나옵니다. 만약에 beside the dimension line 그러면 이렇게 문자 좌우로 움직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리더와 함께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더와 함께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리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문자가 얘 건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다음 modify. 자, 맨 아래 suppress, 억압해 주세요. 자, 화살표 억압된 거 보이시나요? 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30, 아이고 너무 크다. 서클 반지름 15. 자, 디멘전 모디파이. 기본 값은 이더 텍스트와 에로우입니다. 뭐 서프레스 빼고 인사이드 디멘전 라인. 자, 이때 우리가 반지름을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 지름도 넣어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KS가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건 KS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값을 바꾸는 겁니다. 에로우로 놔보세요. 화살표를 먼저 빼겠습니다 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이아메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반지름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KS 표준입니다. 이게 KS 표준이에요. 얘가 얘도 지금 다 바뀌었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치수 기입할 때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한번 또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실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스케일 포 디멘전 피처. 얘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바로 축척 부분입니다. 얘가 축척 값이에요. 여기다가 축척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1대 50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50 써주면 모든 값이 다 50배가 커져요. 이 앞에 나와 있던 이 값들이 있잖아요. 이런 값들이 전부 다 50배가 커져 버립니다. 이런 값들이 전부 다 50배가 커져요. 여기다 축적 값을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자가 작으니까 4배 키워봤어요. 자, 4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전부 다 커집니다. 이게 바로 축적 값이에요. 이 값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2배. 그러면 2배가 커진 거죠. 이렇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 프라이머리 유니트는 주된 치수, 얼터네이트 유니트는 보조 치수를 의미합니다. 주치수와 보조 치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세계가 한 개의 단위를 쓰면 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미리를 기본으로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인치를 기본으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교류를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 또 교류를 한단 말이죠. 내가 미리로 제작해서 도면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인치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머리에다가 미리를 표시해서 얼터네이트는 인치로 표시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보기에 편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게 프라이머리와 얼터네이트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눌러보시면 바로 이 부분 디시멀과 윈도우 데스크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디시멀이에요. 십진수란 뜻이죠. 근데 윈도우 데스크탑도 자주 사용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죠. 자, 보시죠. 제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소수점이 쉼표로 나오나요? 마침표로 나오나요? 쉼표죠. 원래는요. 마침표입니다. 자, 디멘전, 모디파이. 자,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마침표 맞나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디시멀일 때는 못 바꾸나요? 아니요, 바꿔요. 바로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라고 해서 기본값이 콤마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뭐 이어야 돼요? 페리오드이어야 되는 거죠. 디폴트 값이 페리오드이어야 되는데 마침표 이어야 되는데 쉼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디멘전. 자, 근데 이제 이 디시멀과 윈도우 데스크탑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자, 라이너, 그 다음에 1000mm,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1000mm라는 숫자가 나왔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이번에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습니다. 자, 오케이. 자, 뭐가 바뀌었나요? 천단위 자릿수가 들어갔죠. 디시멀은 천단위 자릿수가 안 들어가요. 윈도우 데스크탑은 천단위 자릿수가 들어갑니다. 뭐가 더 편한가요? 윈도우 데스크탑이 조금 편해요. 소수점을 안 바꿔도 돼요. 그리고 자동으로 천단위 자릿수가 들어갑니다. 디시멀은 소수점 자릿수를 그러니까 소수점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천단위 자릿수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윈도우 데스크탑을 쓰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프리시즌이라고 있죠.
요건 소수점 잘 있습니다.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까요? 이런 뜻입니다. 두 자리까지 보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라운드 오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반올림 값입니다. 반올림, 반내림입니다. 이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프리픽과 서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요거는 얼터네이트 유니트하고 함께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얘인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쓰지 않고 별도로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길이에 대한 축적인데,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요 상세도라는 걸 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치수가 들어가기 좀 빡빡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카피, 복제를 해요. 그 다음에 끄집어내고요. 이 원을 기준으로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 확대를 합니다. 3배.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만큼 확대됐죠. 이걸 상세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3배 혹은 4배 확대해서 그리는 걸 상세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상세도를 그렸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자, 여기 간격이 얼마예요? 5mm죠. 근데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15mm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5mm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잘 안 보이니까 이걸 확대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수는 실제 치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CAD는 거리 치수가 나온단 말이죠. 이걸 제어하는 게 바로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1 눌러보세요. 얘를 하고 컨트롤 1 누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프라이머리 유니트가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여기 보시면 스케일 라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3분의 1로 줄으면 돼요. 정수 나누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 나누기 3 숫자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디멘전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 제로 서프레션이라고 해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 트레일링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 뭐냐면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을 보여주고 소수점이 없으면 감추어라 라고 하는 값이 바로 이 트레일링 값입니다. 자, 만약에 얘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부 다 소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소수점이 있으면 나와야 되고 없으면 감춰져야 되겠죠. 이걸 바로 트레일링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링을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소수점이 없으면 감춰지고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각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제가 이렇게 각도를 줘봤습니다. 자, 앵글. 자, 어떤가요? 얘는 소수점이 안 나오죠. 자, 왜냐면 디멘전 모디파이 바로 오른쪽에 보면 앵귤러 디멘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소수점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자,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각도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소수점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네, 조금 아까 봤던 트레일링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해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소수점이 있는 것은 보여주고 없는 것은 감추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얼터네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터네이트.
얼터네이트를 체크하시게 되면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를 체크하게 되면 이와 같이 2차 치수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오른편에 보조적인 치수가 하나 더 나오게 돼요. 자, 이 보조 치수는 똑같이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겠죠.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온 시키면 되겠죠. 오프 온 하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얼터네이트는 특별한 건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셔야 되고 소수점 자릿수는 2자리면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요. 멀티플로 포 얼터네이트 유니트 이 값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값이 1이면 어떻게 되냐면 프라이머리 값과 얼터네이트 값이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머리 유니트의 이 값과 멀티플로 포 유니트의 이 값을 서로 곱합니다. 곱해서 얼터네이트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 어떤가요? 똑같이 30 나오는 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레일링을 체크해 놓겠습니다. 다음. 만약에 제가 2배를 키웠어요. 그러면 60이 되겠죠. 맞습니까? 60이 돼서 나올 거고요. 절반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0.5. 그러면 15가 나오겠죠. 그러면 기본값이 밀입니다. 밀인데 인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인치는 25.4 밀입니다. 그럼 1 밀리는 1 나누기 25.4 인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럼 1mm는 25.4분의 1인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값을 넣을 건데 소수점 들어가나요? 정수 나누기 실수 나누기 되나요? 안 되죠. 오로지 정수 나누기만 되죠. 그렇다면 이 값을 뭘로 바꾸면 돼요? 10분의 254로 바꾸면 되겠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10분의 254. 그래서 0.0393 이렇게 나가는 치수가 나와 있는 게 미리를 인치로 바꾸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30mm 1.18인치. 자, 역시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이제 프리픽과 서픽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프리픽은 머릿말, 서픽은 꼬릿말.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건 밀이고 뒤에 있는 건 인치입니다. 나는 알아요. 근데 이 도면을 처음 받아본 사람은 알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픽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인치. 프라이머리에도 서픽이 있죠. 여기 미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미리와 인치가 표시가 되는 거죠. 네, 서픽이 꼬릿말이란 뜻이죠. 머릿말, 꼬릿말. 자, 여러분들도 머릿말과 꼬릿말을 한번 적어 보시죠. 프리픽, 머릿말, 서픽, 꼬릿말입니다. 한번 적어서 이와 같이 표시해 보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 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주치수 뒤에 얼터네이트가 나올 거냐, 빌로우 이 주치수 아래쪽에 나올 거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고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주치수 아래쪽에 이와 같이 치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모디파이. 자, 이제 얼터네이트를 끄고 이제 마지막 톨러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톨러런스는 공차란 뜻입니다. 지난번에 톨러런스가 있었습니다. 명령어 중에 톨러런스가 있었는데 그 명령어 톨러런스는 기하공차,
또는 형상공차라고 했었습니다. 모양이나 형상이나 자세 등을 맞추는 공차라고 하면 여기 치수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톨러런스는 치수공차라고 합니다.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해 줄 수 있는 공차입니다. 보시면 메소드가 보시면 4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허용한 치수, 즉 지난번에 예를 들은 것처럼 휴대폰 치수가 예를 들어서 100mm입니다. 내가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가공을 하다 보면 뭐 100.5mm도 나올 거고 99.5mm도 나올 거란 얘기죠. 그죠? 위로.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값은 100mm이지만 내가 지정한 값은 100mm인데 위로 얼마까지 허용해주고 아래로 얼마까지 허용해주겠다 란 뜻으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허용치라고 그랬는데 시멘트리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위로 허용치, 하한값, 아래로 허용치가 똑같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0.5mm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허용한 기준치에서 플러스 0.5mm와 마이너스 0.5mm를 다 허용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시멘트리컬입니다. 시멘트리컬은 위에 상한값과 하한값이 대칭이 되는 것을 시멘트리컬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른 건 디비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100에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환산해야 되냐면 100.5에서 99.5까지라고 환산을 해서 봐야 돼요. 매번 기계를 만들면서 부품을 만들면서 사이즈를 재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리밋은 그걸 이분들이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자, 먼저 시멘트리컬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퍼 밸류와 로우어 밸류가 나옵니다. 어퍼 밸류를 0.5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나오게 됩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거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이번엔 디비전입니다. 디비전으로 나오면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가 2개가 다 활성화됩니다. 어퍼 밸류, 로우 밸류 2개가 값이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퍼 밸류는 플러스 값이고 로우 밸류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들어가지만 플러스 공차도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공차도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네, 어퍼 밸류는 기본 값이 플러스 값이고 로우 밸류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지금 로우 밸류를 보시면 그냥 0.5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표현되어지는 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0.5로 표현되어집니다. 값 자체가 음수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들어오면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값으로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바로 그걸 응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디멘전. 둘 다 플러스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숫자를 바꿔주시면 어떤가요? 둘 다 플러스로 표시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마이너스 0.3, 그냥 0.5.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마이너스로 표시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톨러런스. 보시면
요 스케일링 포 헤이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컬 포지션이라는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문자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미들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걸쳐지게 돼요. 버티컬 포지션을 미들 포지션으로, 그 다음에 스케일링 포 헤이트, 즉 이 치수 공차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치수 문자에 0.5배를 주시면 돼요. 0.5 이렇게요. 네, KS에서는 이렇게 공차 문자의 크기는 치수 문자의 0.5입니다. 자, 보시죠. 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디비전이 아니라 리밋입니다. 리밋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숫자로 바꿔줍니다. 숫자로 환원시켜주는 거죠. 이게 리밋입니다. 실제로 기계를 가공할 때요, 소수점 2자리나 3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실제로. 그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모디파이 공차를 이렇게 줬습니다. 플러스 0.25 0.15 그러면 계산이 빨리 되나요? 아니 17이라고 해볼까요? 30mm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0.25 마이너스 0.17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걸 가공하는 사람은 플러스는 괜찮아요. 그나마 조금 쉬우니까. 근데 마이너스는요? 언뜻 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공하는 사람, 실제로 이걸 제품을 가공하는 사람은 리밋으로 놓고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가공하는 사람은 어때요?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치수 공차를 쓰는 것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설계자 출신이구나. 아, 이 사람이 현장 출신이구나 라고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도면을 보고 아, 이거 현장 도면이구나,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도면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현장 도면이 되는 거죠.